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원금 손실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우성입니다. 주간 미주미 시간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말 정규 라이브 보통 일정을 잘 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얼굴은 못 보여드리고 목소리만 녹음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딱 20분만 딱 정확하게 잔소리가 필요 없이 딱 필요한 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빅테크 기업들의 호실적에도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아시겠지만 우리가 믿었던 빅5 종목들 실적은 좋았습니다만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죠. 그 이유를 같이 알아볼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제가 정말 제일 많이 좀 분석한 종목 아마존이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2018년 이후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인데요. 7%대 하락을 했죠. 그 이유가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하락한 이유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확인해 볼 테니까요. 편하게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먼저 주간 흐름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다우가 0.4%, S&P 500이 0.4% 똑같았습니다. 나스닥이 1.1%로 뭐 그냥 적절한 건강한 조정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었던 빅5에 대한 어떤 기업들, 특히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실적은 좋았습니다만 다음 분기 어닝 가이던스에 대한 어떤 그 실망감,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실망감, 높아진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는 그런 또 실망감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좀 빠졌고요. 이렇게 좀 특히 나스닥이 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뭐 큰 폭의 조정이 아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잠시 후에 또 사상 최고치 간다는 기사가 나올 걸로 보이니까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시라고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그대로 있었고 그다음에 오일 가격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2.5%가 올라가면서 74달러 부근까지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여러분들 일단은 빅테크에 대한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굳이 여기 나와 있는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아마존까지 해서 지금 이제 넷플릭스는 빠져 있습니다. 해서 지금 201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어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25%죠. 지금은 25%. 그리고 과거에는 10% 언더였습니다. S&P 500에 대한 시가총액 비중이 기여도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한 8년 동안에 거의 2배 이상 올라온 거죠. 10에서 25%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죠. 그만큼 이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는 빅테크는 주가가 많이 올라왔구나.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커졌기 때문에 지금 S&P 500을 차지하는 비중이 약 25% 아니겠습니까? 4분의 1이잖아요. 거의. 엄청난 기여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게 없으면 사실 빅테크가 없으면 시장이 이렇게 S&P 500이 뭐 사상 최고치 올해 들어서 무슨 뭐 41번째 사상 최고치를 못 갔을 걸로 보입니다. 미우나 고우나 빅테크가 되게 중요한 이유를 좀 보여주는 그림이었고요. 어쨌거나 25%까지 커지는 그런 모습 보여서 시가총액의 어떤 그런 크기는 증가세를 보였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아마 기억이 없으실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의 과거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이 뭐냐면요. 맨 앞에 있는 게 직전 분기고요. 직전 분기. 그다음에 그 옆에 오른쪽에 있는 게 직전 2분기 전. 그리고 맨 끝에 있는 게 직전 3분기 전. 그러니까 최근 3분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현재 주가는 이제 아시겠지만 테슬라는 이제 이번에 실적이 발표가 되고 그러나 종가가 빠졌거든요. 기억하시죠? 근데 이제 앞에 최근 분기, 그전 분기, 그 전전 분기에 실적이 어땠냐를 보여주는 건데 EPS 서프라이즈를 보여준다. 이익에 대한 그 서프라이즈죠. 보시면 테슬라는 이익은 별로였어요. 물론 적자는 아닙니다만 감소했다는 거죠. 이게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뜻이 마이너스 적자 났다는 게 아닙니다.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준치를 내놓고 그 기준치에 얼마나 못 미치느냐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61.9%의 이익이 예상치를 못 갔다는 얘기예요. 예, 미스였다는 얘기죠. 주가도 보게 되면 뭐 이렇게 한 번 오르고 아니 두 번 오르고 한 번 빠졌어요. 보시면 알겠죠? 근데 이번에 빠졌죠. 그러니까 거의 두 번 오르고 총 4분기 동안에 두 번 오르고 두 번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애플은요 더합니다. 비트율이 그러니까 이익이 서프라이즈가 난 거, 서프라이즈가 5.8%. 세 분기 전에, 그다음에 두 분기 전에는 19.2%, 직전 분기에는 40% 증가했고 이번에도 좋았죠. 좋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애플도 빠졌죠. 근데 보시게 되면 그 최근 3분기 동안 계속 빠졌어요. 실적이 나오자마자. 예. 그날 리액션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프라이스 주가에 대한 리액션 다 빠졌어요. 올해까지 빠지면 이제 네 번째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플이 지금 막 꾸준히 올라왔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적 때마다 주가는 좋지 않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뭐 준수했죠. 비트를 준수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두 번은 빠졌어요. 한 번 올랐죠. 조금 올랐죠. 이번에 올랐습니다만 예, 이렇게 됐죠. 구글 다 좋았어요. 엄청 좋았죠. 근데 실제 비트를 보시게 되면 압도적이죠. EPS 서프라이즈율이 43.9%, 40.2%, 67.9%까지 어마어마한 비트를 보여준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진짜. 대단한 거죠. 만약에 67.9% 예를 들자면 원래 예상은 100원이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이해 못할까 봐. 원래 100원이었는데 실적을 실적을 공개했더니 168원이 됐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엄청나죠. 예. 그래서 주가는 매 분기마다 올랐습니다. 이번에도 올랐죠. 예. 그리고 페이스북 역시 보시면 압도적으로 EPS가 증가한 기업들은 주가가 좋았어요. 페이스북 역시 39.7% 쭉 해갖고 여기까지 이어지는데 페이스북은 사실은 두 번은 빠졌고 마지막에 최근 분기 올랐고 이번에 또 올랐죠. 아 이번 내렸죠? 이번에 아닙니다. 내렸습니다. 이렇게 예. 내렸죠. 그 다음에 아마존이 또 사실은 뭐 안 좋았습니다만 사실 굉장히 좋았어요. 예, 69.5%, 99%까지다. 예, 뭐 거의 뭐 더블이죠. 62%다 좋았습니다만 대부분 다 빠졌어요. 이번도 빠졌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반드시 이익이 급증하거나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다고 해서 주가가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근데 이 반영에 대한 이 리액션을 보게 되면 사실은 조그마한 기업들은 제법 잘 반영이 됩니다. 근데 이 큰 기업일수록 잘 반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많이 그 전에 이미 주가 많이 올라온 것도 있지만 너무나 눈높이가 높아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 얘네들 이 친구들에 대해서 과도한 기대를 갖고 있다고 좀 봐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예. 어쨌거나 직전 분기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하고 그 다음에 그날 주가의 반응을 같이 봤고요. 리액션을 봤고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하나씩 볼 거예요. 아마존이요. 이렇게 해서 79분기 거의 한 20년 동안에 79분기 연속 두 자릿수의 매출 증가율을 보여줍니다. 이게 그 표로 보여준 거거든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높을 때는 51%, 낮을 때는 14%였어요. 이번엔 좀 빠졌죠. 원래 전분기 44%에서 이번에 27%로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럼 그 다음에 다음 분기 3분기 어닝에 대한 그 가이던스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10에서 16%예요. 그러면 솔직히 최저점을 찍을 가능성이 크죠. 물론 10%도 대단한 거예요. 예. 그럼 80분기 연속 두 자릿수 매출 증가율이거든요. 그렇지만은 하단인가 상단인가 보시면 되겠죠. 하단이잖아요, 하단.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이비를 마찬가지고 진짜 아마존에 드디어 실적에 대한 정점을 지난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가 빠져 내려온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뭐 마이너스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증가율이 좀 빠졌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 보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에 페이스북은 오히려 55.6%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죠. 엄청나죠? 예, 엄청 많이 올라가는 거. 아직도요? 야, 진짜 대단하죠? 예. 그리고 알파벳은요, 보신 것처럼 이 와중에 얘는 마이너스 간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 61.6% 압도적으로 그냥 뭐 거의 최고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광고 수익 급증하면서
이 친구들은 어쩔 수 없죠. 올라가야겠죠. 예, 이렇게 대단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21.4%.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안정적인 어떤 그런 흐름을 보여줍니다. 안정적인. 예, 지금도 딱 해갖고 예, 매출 증가율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사실 그래서 기복이 없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예,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종목 애플 역시 36.4% 괜찮은 모습이었죠. 그렇지만 내려가는 모습이 있고 그 다음 분기 어닝 가이던스를 이번에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런 분들 겸사겸사 해갖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 칩 부족 여러 가지 다음 3분기에 어떤 문제 때문에 약간의 좀 그 전망을 좀 하향 조정한 것도 있죠.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주가 내려오는 그런 모습 보였다. 근데 그렇지만 여전히 진짜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마이너스 구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굉장히 잘 나온 건데 중요한 거는 예, 주가는 빠졌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같이 테슬라도 역시 거의 2배 이상 매출 증가했어요. 대단하죠? 테슬라까지 보면 정말 제가 보기에도 대단하다 보인다. 정말 대단하다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주가는 좀 빠졌다고 보이니까요. 그 이유를 같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늘 어떤 얘기 하냐면 항상 뭐 밸런스 그 다음에 많이 올라가면 조금 조정받고 쉬어가고 그 다음에 오히려 아니 물론 실적이 좋은 기업 얘기하는 겁니다. 막연히 실적이 안 좋은데 실적이 없는데 그냥 올라온다는 거 아니에요. 실적이 좋지만 많이 올라간 종목은 좀 쉬어가고 실적이 좋지만 좀 과도하게 눌려있던 종목들은 또 한번 달리기 시작하고 그런 분이 보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리한 겁니다. 테슬라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증가율 98%, 구글 62%, 페이스북 56%, 애플은 36%, 아마존이 27%, MS가 21%, 넷플릭스가 19%로 S&P 500 평균 15%보다는 압도적이죠. 매출 증가율이. 여전히 외형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외형이 커지고 나서 이익이 증가하면 정말 극대화되는 거죠. 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예. 근데 어쨌거나 이들 기업이 실제 주가도 많이 올랐지만 매출 증가율도 상당히 컸다라고 좀 보시면 좋아요. 평균보다. 그러면 같이 한번 볼게요. 이거 제가 한번 그 3프로에서 방송에 밤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는 이제 애플, 페이스북, 알파벳, MS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아마존이 추가돼갖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애플 모두 목표가 올렸습니다. 페이스북 모두 올렸습니다. 알파벳 모두 올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올렸습니다. 주가가 당일날 내려갔든 올라갔든 다 올렸습니다. 실적이 나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 게 아니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예, 그렇죠? 옆에 보시면 최고 목표가가 나옵니다. 어쨌거나 좋게 가는 거죠. 다만 아마존만 14건 모두 목표가를 하향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보유도 없고 매도도 없고 올 매수입니다. 그리고 스트롱 바이건이고요. 서스캐나가 5,000 제시했는데 이거는 5,500에서 내려온 겁니다. 최고 목표까지만 내려온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괴리가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좋겠죠. 이게 현재 빅테크에 대한 IB들의 의견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마존만 따로 보겠습니다. 아마존의 큰 하락이 이해가 안 가는 이유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냐면 아마존이 가장 안 좋았으니까. 요거 보시면 다시 보여드립니다. 어쨌거나 목표가 모두 하향시켰잖아요. 근데 저는 주가 급락하고 목표가 하향시킨 거를 잘 이해가 안 간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이번에 큰 하락이 얼마나 많이 큰 하락이었는지 같이 볼 건데요. 1372.5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주가 빠진 게 7% 하락이 이 정도 규모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1372억 달러면 거의 150조 원 정도 되거든요. 한국 돈으로 치게 되면. 미국의 모든 가정에 1100달러 줄 수 있는 큰 돈입니다. 정말 엄청나게 큰 돈이죠. S&P 500 지수의 0.3%, 나스닥 100 지수의 0.63%, 이미소비자 업종의 1.63% 하락을 기여했다고 보시면 좋아요. 얘네만 이렇게 안 빠졌으면 뭐 오히려 나스닥 올랐을 수도 있겠죠. 100 지수의 기여도가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해 안 가는지, 이렇게 크게 빠진 거에 대해서 왜 이해 안 가는지 말씀드리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실제 마진율. 여러분들 마진율이 뭡니까? 물건을 판 다음에 얼마나 이익이 나는지를 같이 보여주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커머스 기업들, 소매업 기업들의 마진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낮아요.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박리담회로 가고 있는 구조거든요. 근데 실제로 아마존의 마진율이 큰 좋은 사업들은 뭐냐면 아마존 웹서비스, AWS 혹은 광고였습니다. 보통 마진율이 20-30%가 나옵니다. 엄청 높은 거예요. 여러분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마진율이 얼마나 나옵니까? 한 30-40% 나오지 않습니까? 구글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그들이 하는 광고 사업 자체가
별로 원가가 별로 없어요. 아시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30%가 얼마나 큰 거냐면 기존에 하고 있는 소매업, 아마존 소매업이 뭡니까? 온라인 서비스죠. 온라인 이커머스죠. 소매업은 버리는 카드예요. 제가 보기엔 버리는 카드. 왜냐면 마진율이 2, 3%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이 팔아봤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박리담회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아마존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없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좀 올라가는 모습 보였지만 인플레이션 없는 물가를 떨어뜨린 주범이 바로 아마존 아닙니까? 물건을 워낙 싸게 파니까 실제 마진율이 보여주는 거죠. 그 증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익성이 좋다고 하는 AWS 아마존 웹서비스 매출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37%였습니다. 전분기 32%보다 조금 더 올라온 겁니다. 광고 매출 증가율 전년 동기 대비 80.5%였습니다. 거의 2배가량 커진 거죠. 실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매출은 좀 줄었죠. 이번에 미스가 났어요. 아마존은. 그렇지만 이익은 더 증가했거든요. 아신 것처럼. 왜냐하면 이렇게 이익률이 마진이 좋은 사업들이 더 커진 겁니다. 그래서 실제 순이익은 78억 달러로 해서 대략 한 뭐 8조 넘어가는 금액이죠. 어쨌거나 해서 전년 동기 대비 48.4%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오히려 예. 이익이 진짜 실제 중요하잖아요. 아마존은 이미 외형은 갖춰져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자릿수의 매출 증가율을 무려 79분기 연속 보여준 기업이에요.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번에 나온 이 78억 달러에 대한 기여도, 이익에 대한 기여도가 뭐냐면 아마존 웹서비스가 40%, 소매업, 우리 본연의 사업이죠. 35%, 그리고 얼마 안 되는 광고가 이익에 대해서는 약 25%의 어마어마한 수치를 보여줍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존이 이제는 더 이상 막 이커머스 기업이긴 하지만 실제 돈은 아마 대부분 아실 거예요. 아마존 제 분석 잘하신 분들은 실제 영업이익은 AWS에서 나오거든요. 실제 돈을 여기서 번다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형이 커질 때를 커졌기 때문에 더 커진다는 거를 좀 보긴 어려울 것 같고 이제는 좀 더 실속을 차리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그 솔직한 얘기로 지금의 이제 이런 약간 체질이 바뀌는 그런 모습인데 체질이 바뀌는 그런 모습에서 어떤 그런 약간 실망감 좀 워낙 지금까지 잘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등생이었으니까 조금의 하락에도 사람들이 좀 과도하게 좀 반응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떤 수익성이 좋아지는 걸로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간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주가 좀 빠지겠지만 오히려 주가가 빠질 때 이 아마존 주식을 담는 게 맞는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같이 표를 볼게요, 여러분들. 자, 온라인 피지컬 스토어. 이게 여러분들 우리 본연의 사업입니다. 이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본연의 사업에 대한 넷셀 순매출이 떨어진 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떨어진 폭이 강하죠. 그렇지만 이게 워낙 매출이 크기 때문에 떨어지는 폭이 강하면 굉장히 크게 보이는 겁니다. 예. 이번에 미스가 난 것도 그렇죠. 매출이 미스가 났죠. 그런데 실제 증가하고 있는 쪽에 보게 되면 다른 거 보지 마시고 AWS 딱 제가 찍어 드릴게요. 이 연두색. 증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아덜 이게 그 광고입니다. 광고 노란색 증가하고 있죠. 워낙 매출에 대한 기호 작다 보니까 작은 거죠. 그렇지만 이게 뭐라고 했죠? 예, 마진이 좋은 사업이거든요. 증가하는 그 모습 보입니다. 그 다음에 3자 판매, 예, 서드 파티 셀러라고 요것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지금은 물건을 떼다가 얘네들이 직접 배송하고 다 해주고 있잖아요. 아마존이. 그렇지만 이게 뭐냐면 이건 이제 eBay 방식, 예,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 그걸 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업체가 많이 들어오겠죠. 그럼 여러분들 중요한 거 뭐냐면 이쪽은 이 3자 판매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방식. 이건 월마트 방식이 보통 얘기하죠. 월마트 방식. 물건을 떼다 놓고 판매하는 방식. 이거는 뭐냐면 이베이 방식이라고 해요. 이베이 방식. 그럼 차이점이 뭐냐면 월마트 방식은 매출은 클 수 있어요. 매출은. 물건을 만약에 냉장고를 팔았다 쳐보세요. 냉장고 100만 원 잡히죠. 그렇지만은 이 월마트 방식 같은 이거에 대한 이 100만 원이 들어오면 이 공장이 또 주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배송비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마존에 또 일반적인 비용이 나가겠죠? 다 하면 진짜 남는 게 얼마였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
예, 2만 원 내지 3만 원이 이 수익 구조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만약에 100만 원 매출이 올라오면 3자 판매에서 올라오면 이거는 매출이 솔직히 이 매출이 뭡니까? 이 100만 원 물건 판 게 아니죠. 이 3자 판매 방식이 뭐냐면 이들이 입점을 통해서 입점 수수료를 낸 게 이 매출 잡히는 거예요. 매출이. 이거는 물건 하나 팔아갖고 잡히는 게 매출이고요. 얼마 안 남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입점 수수료. 그러니까 만약에 그 뭐 차를 팔던 뭐 TV를 팔던 얼마를 팔던 간에 매출 상관없죠. 이들은 그냥 입점 수수료 얼마 받고 그 다음에 판매 수를 또 일부 떼가는 게 얘네 매출이거든요. 훨씬 더 알짜배기 사업이죠. 근데 이건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광고가 붙는 겁니다. 여기도 광고 붙겠지만 왜냐면 그 홈페이지에서 아마존 홈페이지에서 뭔가 잘 나가려고 그러면 앞에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럼 광고를 내야겠죠. 광고비 갖는 거죠.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예,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형은 커져 보이지만 실속이 없는 사업. 요거는 사실 요 밑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실속이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딱 맞는 거예요. 이제 아마존 사업 방식은 좀 이해가 되시겠죠. 삼자 판매 방식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원래 본인의 사업 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아마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히려 외형이 작아지는 거에 대한 우려보다는 뭔가 실속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체질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갖고 지금 아마존에 대한 목표 주가에 대한 추이가 지금 4.14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목표 주가가 4,140달러예요 지금. 예. 근데 실제 좀 내려갔어요. 예. 4,190에서 이번에 실적이 좀 나빠지면서, 그러니까 전혀 여파가 없는 건 아니죠. 좀 내려간 겁니다. 유일하게 내려갔습니다. 목표 주가가 추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보게 되면 여기 들어오시면 컨센서스라는 부분을 딱 보시면 좋아요. 이게 추이만 잘 보시면 좋아요. 예,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 어쩔 수 없이 그런 과도기에 있긴 하지만 어쨌든 매출이 감소했으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왜 우리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그럼 도대체 아마존이 조금 이번에 과도하게 빠진 이유가 뭐냐? 제가 얘기했죠. 밸런스 얘기했습니다. 아까 한번 같이 보실게요. 5년 동안의 모습인데요. 5년 동안에 가장 많이 올라간 게 뭡니까? 애플이에요. 애플이 가장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아마존. 꼴찌가 페이스북과 구글이었습니다. 그죠? 잘 보세요. 페이스북과 구글이 못 갔습니다. 못 갔어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올라간 게 아마존, 애플이 가장 많았고 MS,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됐죠. 예. 그 다음 페이지 보시기 위해서 잘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최근 올해의 모습 볼게요. 올해 보게 되면 대신에 5년 동안은 가장 셌던 아마존, 애플 쉬고 있죠. 덜 갔죠. 쉬고 있는 게 참 신기 아니고 덜 갔죠. 마이크로소프트는 깍두기. 항상 기복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5년 동안에 상승폭이 적었던 페이스북과 구글이 많이 올랐죠. 올해는. 예. 물론 이익에 대한 차이도 있었지만 어쨌거나 빅5 종목들은 대부분 다 대동소이해요. 이익도 거의 큰 차이가 안 납니다. 매출 증가율, 이익 증가율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그때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좀 더 많이 올라간 종목이 있었다는 것 뿐이죠. 그래서 지금은 최근에 많이 올라간 거에 대한 크게 보면, 큰 그림에서 보게 되면 약간 쉬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보면 끝나죠. 예. 5년 동안, 이제 앞으로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의 매출 전망을 볼까요? 연평균. 애플이 연평균 17.93%, 페이스북이 23.70%, 알파벳이 21%, MS가 10.4%, 근데 아마존이 38% 약 나오는 거죠. 그렇죠. 실제 아마존은 외형이 점점 더 계속 커질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보신 것처럼 거의 대동소이하죠. 아마존은 이건 제가 얘기했죠. 아마존 사업은 매출이 클 수밖에 없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냉장고를 팔아도 아까 100만 원 팔아도 2, 3만 원 남는 건데 그게 다 매출 잡히거든요. 커 보여요. 예. 근데 나머지 부분도 보시게 되면 물론 차이가 좀 나긴 하지만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가 잘 나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대부분 비슷하더라. 근데 여기서 보는 걸로 치게 되면 일단 아마존을 제외하고는 역시 페이스북과 알파벳이 조금 더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향후의 모습은. 자, 그러면 평균 목표가 계류도 같이 볼게요. 이번엔 실적이 반영된 겁니다. 10.87% 업사이드가 있죠. 애플은. 그 다음 페이스북은 16.78% 업사이드가 있고요. 알파벳 똑같이 거의 흡사합니다. 16.82%. 그 다음에 MS가 13%. 그 다음에 아마존이 여전히 27%로 가장 높죠.
그러니까 요번에 좀 안 좋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실망했지만 목표가는 그리 내려오지 않았다. 여전히 차이가 크다. 그래서 일단 좀 주식을 담아 상관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 거였습니다. 결론 낼게. 결론을 왜 빠졌나? 균형을 맞춰가는 모습 보였다. 이번에. 예. 아까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존이 최근에 5년 동안에 그렇게 많이 올라왔으니까 조금만 실망해도 빠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5년 동안 약간의 저조했던, 상승이 저조했던 다른 거의 종목에 비해서 저조했던 페이스북 알파벳이 조금 더 좀 더 과민하게 반응했던 것도 맞는 얘기죠. 두 번째, 실적이 올해가 정점이라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이게 올해가 끝이 아닌가? 정말 이제부터 올해 3분기부터는 좀 여러 가지 그 원자재의 어떤 부족 상황들, 그 다음에 그 인건비 상승 이런 걸 본다 그러면 기업의 이익이 좀 감소하지 않을까? 그런 약간 두려움. 그 다음에 사실 아까 보여드렸지만 그 대부분 2, 3, 4% 올라왔거든요. 5년 동안에. 5년 동안에 뭐 3배, 4배, 5배, 6배까지 올라왔어요. 빅테크는. 빅5는. 근데 좀 쉬어갈 수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3분기에 대한 너무 낮은 전망들. 너무 보수적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너무 낮게 잡은 것 같아요. 솔직히 이제 겸손해하는 거 맞는데 너무 겸손했죠. 이런 부분이 어떻게 섞여지면서 사실 이제 실적이 좋았지만 주가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 아마존을 포함한다 그러면 이제 체질 변화에 따른 약간의 처음 이제 생소함. 이거 매출이 컸던 기업이 점점 이제 실속적인 사업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좀 뭐 아직까지 처음에 확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좀 시간이 지나야지 아마 여러분들이 익숙해지겠죠. 그런 부분을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기대했던 빅5의 실적이 나왔지만 빠진 종목들이 많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실적을 제가 보여드리고 끝낼 겁니다. 다음 주는 뭐가 나오냐면요. 다 좋은데 중요한 거 보세요. 중요한 거. 뭐 다 필요 없습니다. 첫날은요.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지금 그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 게임 회사죠. 그 다음 날은 1112, 암젠, 액티비전 블리저드. 그 다음 날은 GM, 바이저, 일렉트로닉 아츠, 우버, 부킹홀리스 같은 기업들 보시면 되고요. 목요일은 스퀘어, 뭐 비욘드 피트 작은 기업이니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해 보이는 게 비아컴 CBS. 워낙 아키고스 캐피탈에 대한 이제 마진콜 문제 때문에 주가 많이 내려왔던 그런 기업으로 좀 알려져 있죠. 근데 금요일 날은 뭐 드라프트 킹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특이하게 토요일 날 버크셔에서는 또 토요일 날 시작 발표한다는 거 제가 늘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유등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좀 오버했는데 빠르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국경제TV에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 서비스 이용하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월 22,000원에 제가 매일매일 시황도 보내드리고 주에 한 번씩 이런 공개방송, 지금 나가는 공개방송, 그 다음에 회원방송, 그리고 또 매월 한 번씩 Q&A 채팅방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미국 주식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분들은 이 서비스 이용하시라고 다시 한번 조언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빠르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남은 토요일, 일요일 잘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도 역시 실적이 이어지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유한 종목들 실적을 꼼꼼하게 챙기시길 다시 한번 조언 드려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국 주식에 대한 고민은 미주미와 함께,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스타일링에 대한 고민은 여유와 함께 하세요. 지금부터 앞 광고 시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상세 보기를 꼭 확인해 주세요. 그럼 또 만나요.